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도 오는데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기 저장 시설하고요. 공동주택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것보다도요.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뭐가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지 네, 그거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 잘 갖고 오셨죠? 네, 없으셔도 그냥 뭐 편하게 봐주시고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 저장 시설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일단은 이거 기준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책에 좌우가 있으니까 그 비교해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별 차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전기 저장 시설에서 우리가 22년도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 네,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와가지고 시험에 나왔죠. 이게 한번 그죠? 두 개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점검에. 그쵸. 그래서 얘는 조금 우리 시험에서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한 번씩 혹시 또 뒤통수 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ESS라고 해서 요즘에 이게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전기 자동차도 우리 ESS 중에 하나죠. 배터리도 2차 전지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얘가 에너지, 그죠?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우리 전기를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했다가 배터리에다가 그래서 필요할 때 얘를 끄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에서는 얘를 뭐로 씁니까? 비상 전원으로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소방에서는 네, 비상 전원으로 쓰고 있다는 거. 자, 요거는 화재 건수를 한번 제가 찾아와 봤어요. 그래서 13년도부터 쭉 봐서 21년도까지 합계가 돼 있거든요. 시설 설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서 2687개, 21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화재도 빈번하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관리사가 되시면 이런 데도 이제 점검을 가게 될 수 있으니까 기준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화재 건수는 21년도 때는 뭐 별로 없었다가 지금 요즘에 뭐 한창 많이 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물 떨어진 데다가 별도로 이렇게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이렇게 ESS 여기 불러주시는 거, 여기 이제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가 그죠 리튬에 관련돼서는 많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요게 이제 요거인데요. 요 컨테이너를 안에를 들여다 보면 이렇게 뭐 BMS, 뭐 배터리, PCS, 뭐 PMS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구성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봐주시고요. 기술사 때를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야 되니까 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 저장 장치의 용어 정의.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갖고 가봐야 되겠죠. 설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또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전기를 생산을 했어요. 우리가 전기 생산을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나요? 태양광도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태양 열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풍력도 있죠. 풍력도 있고 뭐 수력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전환을 시켜서 배터리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보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전기를 꺼내서 쓰는 비상전원화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 그때 공급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그 뒤에는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배터리 2차 전지, 2차 전지는 다 아시죠? 충전도 되고, 그죠? 방전도 되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뭐 500번에서 많게는 2000번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2차 전지의 배터리, 그래서 뭐 배터리 관리 시스템, 뭐 변환 장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서 발전, 송배전 이런 것들 다 보낸다는 거죠. 건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요 정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니까 하나는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의 정의. 자, 그 다음에 옥외형. 요거는 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성 요소만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옥외형 저장 장치. 이렇게 컨테이너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옥내형 전기 저장 장치. 이렇게 실 안에 이렇게 배터리 팩에 이게 다 들어있는 모습이 돼 있죠. 그리고 뭐 컨테이너, 패널, 전기 저장 장치 설비에 뭐 전용 건축물 형태로 5개의 구획된 실에 설치된 전기 저장 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옥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배터리 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구획된 실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인터락, 얘도 우리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특이하니까. 네. 우리 소방에서는요, 싱글 인터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넌 인터락, 더블 인터락,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싱글 인터락을 먼저 보시면요,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식 하나, 이 얘를 쓰던가, 아니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용 헤드죠, 그거를 사용하는 방식.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뭐 프리액션이 있으면 감지기로 A, 뭐 B로 구성을 해서 연동을 시킬래, 요 한 가지 방법. 아니면 우리 프리액션 밸브에다가 뭐 물 여기다 세팅이 돼 있죠. 우리 세팅이 돼 있으면 화재가 나면 여기서 이제 헤드에서 물이 담겨져 있어요, 요까지. 그래서 화재가 나면 여기 있는 헤드가 개방이 돼서 여기 중간 챔버에 있는 물을 이 헤드에서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물이 넘어가는 방식. 그래서 화재 감지기를 사용할래, 아니면 뭐 스프링클러 작동용 헤드로 해서 사용할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게 싱글 인터럭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넌 인터럭 방식에 의해서 화재 감지기 또는 작동용 헤드 두 개를 설치를 한 거예요. 이 현장에다 두 개를 설치를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작동이 되면 넘어가는 방식이 넌 인터럭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더블은 뭐예요? 화재 감지기도 동작이 돼야 되고 엔드 스프링클러 헤드가 모두 다 동작이 돼야지만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지연이 많이 되겠죠. 더블 인터락은 감지기도 A, B 동작해야 되지, 작동용 헤드도 동작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전기 저장 시설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슨 설비를 쓰니까 우리 헤드를, 스프링클러 방식을 습식이나, 그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물을 쏴서 불을 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블 인터락은 이 두 개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뒤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모두 작동되는 경우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더블 인터락, 얘는 네, 암기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더블, 싱글, 논. 자, 요런 겁니다. 이제 하나 담아봤는데 여기 프랙션. 자, 그리고 자, 이제 기술 기준 들어가시면, 자, 소화기. 자, 구획된 실마다 추가해서 그냥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2113의 표 제2호 요거를 보시면 요겁니다. 자, 발전실, 변전실, 전기적인 그런 장소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통신실, 전산기기실. 자, 요거에 대한 능력 단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소화기 개수를 산정할 때, 네, 소화기 개수 산정할 때 어떻게 해요? 바닥 면적을 뭘로 나눕니까? 네, 50제곱미터로 바로 나눠주시면 소화기 개수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위에 거는 어때요? 우리 자동확산 소화기는 뭐 25제곱미터 뭐 능력 단위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능력 단위를 구해서 우리는 소화기를 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기적인 장소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50으로 나누신 게 소화기 개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로 혹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캐비넷형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네. 우리 법에서 보시면 자동 소화 장치에서 뭐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쓰라 그러면 이거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는 위험물이고요. 네. 자, 이렇게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소화기를 추가해서 설치를 해라. 그래서 나누는 거를 50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얘는 계산을 좀 챙겨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이죠. 자, 스프링클러는 이제 설치 기준, 배터리실 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배터리실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방식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식,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가로 안에 이게 중요한 거죠. 신속한 작동을 위해서 더블 인터락 방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지기도 동작해야 되고 스프링클러 헤드에 작동용 헤드도 동작해야 되는 방식. 예,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요게 또 중요하죠.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전기 저장 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A죠. 면적. 근데 여기 가로 이게 핵심이죠.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0제곱미터로 제한을 걸어놨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250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를 적용시켜야 돼요? 네, 230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A. 그래서 AQT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A는 바닥 면적인데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230으로 최대입니다. 최대로 걸어놨다는 거. 자, 거기에다 시간 30분입니다. 30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죠. 20분인지 30분인지. 그러니까 30분이라는 거. 230에 이 30을 잘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그 시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QT 최대 230에 30. 그 다음에 우리 Q 값이죠. 자, 1제곱미터당 1분당 12.2 리터의 토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요것도 잘 알고 계셔야지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수원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 중요합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계산 문제 이용될 수 있다는 거. 소화기,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의 수원의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프링클러 헤드의 간격 S는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1.8로 정해져 있습니다. R 값이 아니고요. 네, S 값입니다. 간격 1.8. 자,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의 간격을 1.8m 이상으로 유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 242에 따른 감지기, 어떤 감지기 쓰죠? 예, 공기 흡입형 감지기 하고요.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 예, 그래서 얘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감지기는 우리가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게 뭐예요? 스프링클러잖아요.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에 대한 그 수온의 양. 그 다음에 감지기가 들어가면 무슨 감지기.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수온의 양이 30분이었으니까 우리 비상전원도 30분이라는 거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은 당연히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 기동 장치를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소방차로부터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송수할 수 있도록 송수구를 누구에 맞춰서 설치합니까? 네, 스프링클러에 맞춰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송수 기준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스프링클러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배터리용 소화장치예요. 얘도 시험에는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얘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청장이 인정하는 시험 방법을 통과한 놈을 우리는 배터리용 소화장치로 설치할 수 있대요. 찾아보니까 네, 요런 게 있더라고요. 소화기예요. 그냥 이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장치 해서 이렇게 2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네, 우리 뭐 K급은 그죠? K급 소화기 키친의 약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일렉트로닉의 약자로 쓴지 2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뭐 A급, B급, C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D급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터리용 소화장치의 종류로 이런 것들이 사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가 설치해야 돼요? 옥 외형 저장 장치가 설비가 설치된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옥 외형 전기장치 설비가 다른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두 가지 정도는 네, 안 나왔으니까 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탐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따라 설치해라. 그 다음에 5개형은 바깥에 있으니까 자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감지기 우리가 봤던 거 봉기흡입형 아날로그식 감지기. 네, 그 다음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감지기 중에 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어떤 거를 설치를 많이 할까요? 얘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죠? 공기 흡입형 감지기. 네. 그래서 감지기 종류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속보 설비는요, 기술 기준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요. 성능 기준 있죠? 거기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속보 설비 기준이. 그죠? 이거 삭제됐다는 거. 근데 기술 기준에는 아직 남아 있다는 거. 자, 옥 외형의 전기 저장 장치 설비에 설치하는 속보 설비는 속보기의 감지기를 뭐 직접 연결하는 방식. 우리 속보 설비 기준에 똑같이 알고 있는 거죠? 문화재에 있을 때. 그래서 얘는 삭제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배출 설비하고 요게 설치 장소가 23회 때 딱 나왔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내기 딱 좋고 쓰기 딱 좋은 양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출제위원이 딱 내릴 때. 네. 그래서 얘는 점검하시는 분들은 버리셔도 되고요. 설계하시는 분들은 역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모르겠어요. 두 가지 시험을 보는 게 좋을까요? 하나를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요? 근데 이거 시험을 못 보면 설계 시공에서 점수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설계에서 못 보면 점검에서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단점과 장점이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두 개를 다 봤습니다. 예. 어차피 화재안전기준도 똑같고 법도 똑같이 외워야 되고 네. 단지 계산 문제 정도만 좀 틀리니까 네. 그래서 얘는 네, 한번 봐주시고요. 점검에서는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화 구획을 해주셔야 되겠죠. 화재가 나면 급속하게 일어나니까 자, 벽, 바닥, 천장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딱 구획을 해 놓으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자, 우리 소화기 바닥 면적 얼마로 놨죠? 자, 50제곱미터로 놨고요. 우리 스프링클러 헤드 무슨 방식 놨습니까? 네, 습식하고 준비작동식 무슨 방식을 하면 안 돼요? 준비작동식은 예, 더블 인터락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방화 구획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지기는 무슨 종류가 들어갔습니까? 공기 흡입형하고 아날로그 있었죠? 예, 그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뭐 크게 그렇게 해서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요게 전기 저장 시설이 끝입니다. 그죠? 예. 그죠? 챙겨갈 게 좀 그래도 어떠세요? 있으시죠? 버리기는 조금 너무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요것 좀 다시 끄고요. 지난주에는 군부대를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들어갔어요. 건물이 총 40개가 됐어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눠서 점검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스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예. 몸이 축나더라고요, 진짜. 덥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1순위 문제죠? 네, 공동주택 또 1순위 뭐 있습니까? 네, 창고 시설 또 알림, 예, 건설 현장.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송수관도 개정됐잖아요. 그죠? 송수관 설비도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부속실 재현도 좀 몇 가지가 좀 개정이 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는 1순위가 딱 잡으셔서 가셔야 됩니다. 예. 자, 공동주택도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뭐 별거 없고요. 자, 일단은 네, 한번 이쪽을 한번 보면서 얘를 같이 이제 이쪽에다가 다 웬만한 거 넣어놨고요. 예, 여기 성능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용어 정리. 공동주택이란 병별표 2 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옆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라까지가 우리 공동주택의 종류인데요. 자, 나하고 다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시행이 언제입니까? 24년 12월 1일 날 나하고 다목은 그때부터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이라고 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이제 기숙사가 들어갑니다. 기숙사인데요. 이것도 또 여러분 점검 가실 때 잘 봐야 되는 게 학교나 공장에 그 쓰는 곳인데요.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만 기숙사로 들어간대요. 예. 40%는 기숙사로 안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종류가 아파트 등 기숙사가 자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등 우리가 봤던 거고요. 기숙사 지금 본 거고요. 자, 갓 복도식 공동주택 뭔지 아시죠? 우리 복도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대가 이쪽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여기 안에 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복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여기는 외기에 다 뚫려 있고요. 뭔지 아시죠? 복도식 아파트. 예. 점검하기는 이런 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엘리베이터가 가운데에 있고 이쪽에도 복도가 있고 이게 각 세대가 출입문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막혀 있고 여기도 이제 뚫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비나 눈이나 들어와서 여기다가 샤시를 다 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감지기를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죠? 넣어야죠. 구획된 실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권한이 있을까요? 소방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뚫려 있습니까? 뚫려 있고 여기 하나? 혹시 계단 감지기는 아니시죠? 네네. 네네. 요거는 어떻게 별도로 설치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으신 거예요? 아, 그거는 설계 때 그렇게 넣은 것 같아요. 층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특피 대상이면 들어가야죠. 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소방서에 문의해보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각 복도식 공동주택 각 층의 계단실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외울 거 없죠? 자, 주배관 스프링클러에 따져보면 자, 가압송수 장치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을 우리가 주배관이라 하더라. 여러분들 급수배관은 어디입니까? 급수배관. 그죠? 수원에서 펌프를 거쳐서 이렇게 방수구 이렇게 있으면 옥내소화전. 요게 급수배관.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송수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배관이 급수배관. 그 다음에 옥상수조가 있으면 옥상수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배관이 이렇게 다 급수배관이죠. 예. 급수배관에 우리가 뭘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죠? 템포 스위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네. 자, 주배관도 뭐 크게 외울 거 없고요. 자, 부속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부속실인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부속실이라 하죠.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그 다음에 피난용 승강기, 이건 승강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부속실이라 하더라. 자, 피난용하고 비상용하고 다르죠? 우리 승강장 기준도 우리 여러분 공부하셨었죠? 건피방에서. 네,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얘도 뭐 외울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구. 자, 지난번 저희 모의고사 때 소화기 설치 기준을 공동주택, 건설 현장, 그 다음에 어디에 했습니까? 지하구 했죠. 역시나 네, 다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디에다가 A3, B5, C 적 어디에다가 5m 이내에 5개 뭐 이렇게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예, 도로 터널에서 다 특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완벽하게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 소화기 설치 기준 한번 다시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평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102호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2호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계단 참이 있고 계단 실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세대 출입구 나오고 맞죠?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요 바닥 면적 전체가 바닥 면적이죠. 요 바닥 면적 얼마로마다? 네,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를 산정을 하래요. 능력 단위 산정. 그죠? 바닥 면적을 우리가 얼마로 나눕니까? 네, 100제곱미터로 나눠서 몇 능력 단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능력 단위를 우리가 소화기 뭐 A급 3단위짜리를 쓴다. 그럼 여기다 3을 나눠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화기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일단 자, 능력 단위는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래요. 100제곱미터마다. 자, 그다음에 아파트 등의 경우 아파트 등 하면 누구하고 누구예요? 아까 5층 이상 5개 층 쓰는 거기하고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각 세대 및 얘하고 공용부에는 승강장, 복도 이런 가로놓는 건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설치할 것. 각 세대 소화기 여기 들어가야 되고 소화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용복 승강장하고 복도도 이렇게 소화기가 기본적으로 3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복도는 이제 우리 갓 복도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승강장 앞에 이렇게 그래서 최소 3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의 세대 내에 설치,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어요. 세대 내 보일러실이. 보일러실이 있으면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이 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거나 그 다음에 뭐 간이, 물분무 등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뭘 설치하지 말아요? 제1항 제3호. 제1항 요 3호. 요거죠, 요거. 네,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얘가 중요합니다. 얘도 기준이 중요하지만 얘. 자, 요거 볼게요. 다음 강목의 시설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대요. 뭐가 설치되어 있으면 스프링클러, 간이, 물분무 등입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가 돼 있으면 이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보건세대, 음다호기, 노이, 업공주 뭐 이렇게 쭉 가서 이런 장소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비들이 있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부터 다까지의 장소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보일러실이 있으면 자왁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10제곱미터 이하면 자왁 하나. 그죠? 10제곱미터 초과면 자왁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도 넣어야 돼요?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소화기로 소화기도 여기다 놔야 된대요. 그죠? 근데 여기 이게 만약에 주방이다. 여기도 주방이 있죠? 주방에도 자화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화기 중 하나는 뭐 K급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25제곱미터마다 우리는 그 능력 단위에서 소화기를 산정을 해야 되고요. 아까 그 가스에서는 50제곱미터로 바로 나눴을 때 소화기 개수가 산정이 됐다는 거. 두 가지가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설비도 중요하고요. 이선 설비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장소냐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 기준을 쓰라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용도별 소화기 능력 단위 요 표는 다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설비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기준 성능에서 일단 4가지 기술 기준에서도 4가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의 주거용 조망 자동 소화 장치는 알고 있는 거죠? 열원, 가스, 전기 설치하고 차단 장치를 설치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로 능력 단위 아까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가로치기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예 봤었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 감소의 소화기 그 기분에 가보면 요거 있죠? 층수가 11층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시험에 또 나왔었죠. 소화기 감소, 가로넣기, 채우기 맞습니까? 네.
11층 이상인 부분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를 5가지 뭐 써보시오. 이렇게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도 나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옥내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옥에 대형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형 소화기 3분의 2, 대형 소화기를 2분의 1을 네, 감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설비에 대한 기준도 물어봤었고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술 기준에도 여기 내용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특이한 게 있죠. 네,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복층형 구조인 경우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3호 감시 제어반 전용실. 자, 우리 소화 설비에서는요 수신기라는 말을 씁니까? 소화 설비에서 안 쓰죠? 제어반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수신기는 도시기호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제어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두 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 설비에서는 반드시 제어반이라는 말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탐에서는 수신기라는 말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동력 제어반, 뭐 감시 제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신기죠. 어떻게 보면 수신기인데 우리가 소화 설비에서는 제어반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거. 자, 그래서 자 감시 제어반을 어디다 놓으래요? 여기가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있고 1층, 2층, 뭐 3층 이렇게 있어요. 어디다 놓습니까? 1층이나 지하 1층에 놔야겠죠? 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이 1층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설치를 해줘라. 이렇게. 자, 안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래요? 지하 2층이나 지상 2층에 설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는 지상 2층이나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은 1층이나 피난층이나 지하 1층, 조건에 해당이 되면 지상 2층, 지하 2층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뒤부터는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스프링클러는 나올 수 있죠.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등은 기준 개수 자 NQT로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아까 전기 저장 시설 A 바닥 면적 얼마였습니까? 최대 네 230이었고요. 토출량 Q 12.2였고요. 시간 네 30분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몇 개 해야 됩니까? 네 10개 해주셔야 되고요. 토출량은 얼마예요? 80이죠. 네 시간은 얼마예요? 네 20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16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면 1.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해줘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10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설치 개수가 있고요. 기준 개수가 있어요. 자, 여기 세대에 설치한 개수가 8개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준 개수는 몇 개 했습니까? 10개 했어요. 그러면 NQT는 이 N은 얼마를 집어 넣으셔야 됩니까? 8 넣어야 돼요? 10 넣어야 돼요? 예, 8이죠. 자, 그러면 얘가 12개가 들어갔어요. 세대에. 그죠? 얘는 10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항상 둘 중에 작은 거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여기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헤드 개수보다 기준 개수보다 작은 경우는 설치 개수. 설치 개수보다 기준 개수가 작다. 그러면 설치 개수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1.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수원 확보. 자, 다만이 중요하죠. 다만 아파트 등이 각동이 주차장으로 연결이 돼 있대요. 요즘 아파트 다 연결이 돼 있죠.
자, 이렇게 201동, 202동, 네. 203동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차장이 여기에 별도가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펌프가 다 따로 쓸 수 있죠. 주차장용 펌프. 그러면 이게 NQT로 하면은 N은 몇 개 들어가요? 30개 들어가요. 주차장용. 이 주차장용.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 새 아파트 묶는 펌프는 따로예요. 그럼 이 NQT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그죠? N은 할 때 10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별도로 돼 있으면 이렇게 펌프를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동부에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주차장이 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여기 가서 이거 끝동도 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펌프를 우리가 각각 놓을 수가 없겠죠. 그죠? 돈이 아까우니까 한 대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N은 얼마로 들어가야 돼요? 30개 가야 되죠. 그죠? 얘는 10개고 주차장은 30개니까 최대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네 기준 개수는 네 연결돼 있으면 네네 그쵸. 그러니까 얘 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별도로 돼 있으면 주차장 따로 얘 따로 가야 되고 동에 연결이 돼 있으면 얘는 30개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 예. 얘가 특이한 거죠.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는 부부의 기준 개수는 30개로 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각 동이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수원의 양을 구하여라. 그러면 N을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개로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차장하고 뭐 별도로 되어 있다. 아파트 부분의 펌프에 대한 수원의 양을 구하셔라. 그러면 10개.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 별도로 돼 있다를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호 보시면 화장실에는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기준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 세 가지 있죠. 내화 구조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항상 소화주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알고 있는 거. 자, 3호 하나의 방호 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자, 복수경 구조의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우리 스프링클러기로 가보시면 헤드의 개수가 몇 개? 그죠? 10개가 되어 있으면 그죠?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다 컨트롤 CV에 한 것 같아요. 자, 4호 세대 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과 반자 사이 쭉 가서 R값 얼마로 가래요? 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2.6이죠? 자, 무대부 특수가요물 얼마입니까? 네. 그 다음에 기타 구조. 네. 내화 구조. 네, 2.3. 레크식 창고. 2.5. 그죠? 아파트. 예전 거. 3.2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3.2고 이제 얘는 2.6이에요. 누구 가져야 돼요? 이제 얘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2.6으로 이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기 내려놔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살수 헤드 전용 7.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했을 때 그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전용 스프링클러 했을 때 그죠? 이번에 시험 이거를 계산 문제 냈었잖아요. 포헤드 2.1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 2.3 네. 이렇게 돼 있죠. 또 있나요? 네. 요거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레크식 창고다 그러면 1.7. 네, 그러니까 특수가연물이 빠지면 2.5. 2.1? 네. 거기에 2.5 아닙니까? 창고 시설 말고 우리 일반 스프링클러 갔을 때 없어졌습니까 이거? 아, 그럼 레크식은 다 이게 없어진 겁니까? 내화 구조? 있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요거 특수가용물하고 그거는 그들고 빠졌잖아요. 그죠? 창고 시설로. 네, 그때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얘도 2.6이라는 거. 공동주택의 아파트.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하나가 또 요겁니다. 제 외벽에 설치된 창문, 요 창문이겠죠? 거기에 0.6m 이내라는 수치, 스프링클러 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의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염이 창문을 통해서 모는 거를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져서 그거를 다 막으란 얘기잖아요. 자, 다만 다음의 기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얘를 안 해도 된다. 0.6m 이내에. 자, 드렌처 설비가 설치된 경우, 그 다음에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90c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창문이 있고요.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2층이고요, 3층이에요. 그럼 여기서 화재가 나면 이렇게 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 거리, 요게 90cm 이상 이격이 돼 있을 경우, 이게 그 다음에 발코니 구조 변경 절차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방화판, 방화 유리창. 그러니까 여기가 가깝더라도 요 밑에 이 하부 부분은 방화판, 방화 유리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요거를 만족을 안 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요거 쓰실 때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요거 4조 이런 거 안 쓰실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채점하다 보니까 이거 2111 뭐 표 뭐 2123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저는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성능 기준을. 근데 이 기술 기준에 있는 거를 2111 그거는 기술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얘를 아예 이 조항은 아예 빼도 말이 되면 다 빼주시는 게 좋죠. 설치 기준에서 정하는 이렇게 쭉 써주시는 게 낫죠. 네. 2, 3, 5, 1 이렇게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많다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3개 기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입니다. 요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요 계산 문제로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1번, 5번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는 한 장에 넣느라고 이 줄 간격이 좁습니다. 한 장에 다 넣어봤거든요. 성능 기준. 자, 1호 똑같죠? 2호 똑같죠? 3호 같고요. 그 다음에 4호 2.6 똑같고요. 그 다음에 5호 외벽에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 요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 6호 이것도 가로치기 했었죠? 제가 시험 문제.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거실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얘는 QR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드에 보면은 퀵 리스폰드라고 해가지고 조기 반응형. 네. 그 다음에 감시 제어반 내용은 다 똑같죠? 그죠? 피단층이나 1층 아니면 지하 2층, 지상 2층 똑같고요. 자, 8호 대피 공간에는 그죠? 이것도 가로치기 넣었었죠? 대피 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9호 9호는 실외기실 이런 데들 거리 맞추기가 힘들죠? 살수 장애 일어나니까 3배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배를 뛰어야 줘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는 그냥 살수 방해가 최소한으로 되는 위치에 놔주세요 라고 그렇게 완화를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다거든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을 다 쓰라고 하면 어떠시세요? 무식한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대비를 잘 해놓으셔야죠. 뭘 쓰실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거는 요런 것들이잖아요. 예.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5번은 일단 써주시고 6호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호도 다 똑같아. 모든 설비마다. 그 다음에 8호도 대피 공간에는 헤드 설치 안 할 수 있어.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1번 조금 뭐 끼작끼작 해주시고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 맞아. 그 다음에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이 있었어. 화장실 반자 내부. 예, 이런 것들 안 써도 뭐 상관없겠죠. 그죠?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뭐라도 써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낼지. 자, 그 다음에 요게 발코니법을 찾아서 본 건데요. 요게 이제 밑에 요게 이제 방화판이에요. 요게 화염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요게 이제 방화판을 이렇게 설치한 모습. 그 다음에 요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유리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야를 가리니까 이게 유리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비차열 30분 이상의 유리를 성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자, 뭐 그죠? 뭐 90cm 이상 이 수치 같은 것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자, 얘는 어때요? 좀 나오기가 좀 그렇죠? 예. 자, 거실에 아까 봤듯이 조기 반응형, 그다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 대피 공간 헤드, 그다음에 우리 이거 살수 최소화되는 위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물분무. 공동주택에 물분무를 놓는다. 예. 자, 물분무 똑같습니다. 감시 제어반 내용. 자, 포. 그죠? 안 나오겠죠? 자, 5개소 화전 설비. 아파트에 5개소 화전 설비를 놓을까요? 자, 얘도 감시 제어반 내용이. 그다음에 1호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해라. 그죠? 나올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조 감지기는 봐야 되는 거죠? 자, 공기 흡입형 감지기. 그다음에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예. 아파트에다가 공기 흡입형을 절대 안 놓겠죠. 예.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를 놓으면 우리가 세대 점검할 때 일일이 세대를 확인을 안 해도 되죠. 예. 뭐 거기 우리 세대 점검표에 그런 내용 들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세대 점검표 기억나세요? 소화 설비가 뭐가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대 점검표에 그 소화기구, 소화 설비. 예, 소화기 있고. 그다음에 자화기 있고. 그다음에 예,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있고요. SP 있고요. 예, 이렇게 4개 있나요? 네, 요거는 소화 설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그 체크하는 부분. 이제 소화 설비만 이렇게 딱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탐 뭐 크게 없습니다. 아날로그 방식, 광전식,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 성능이 있는 것 설치. 감지기의 신호 처리 방식은 자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 3조의 이런 것들, 172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써주셔도 되는데요. 171 쓰면 채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네, 네. 결십제,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기술 기준을 물어보는지 성능 기준에서 물어보는지 TC로 쓸 것인지 PC로 쓸 것인지 이것도 잘 맞추셔 주셔야 됩니다. 예, 이해를 했는데 TC로 써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 네. 그다음에 네. 네.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시도 처리 방식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이거 쭉 가서 화재는 성능 기준에 따른다. 예, 이렇게만. 예. 이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요게 뭡니까?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예, 그거 처리 방식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예. 자, 세대 내 거실, 요거 가로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취침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 뭘 설치하래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래요. 아날로그 방식의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하겠죠. 예. 그래서 수신기에서, 그러니까 복합용 수신기에서 보면은 감지기를 누가 떼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 떠요. 몇 호에 어디가 떨어져 있는지. 예. 그럼 전화를 하는 거죠. 왜 감지기 뗐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감시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감지기 하면 떼도 모르죠. 근데 오동작이 너무 심하죠. 연기 감지기, 삼겹살을 굽던 뭐를 하든 오동작이 너무 심하죠. 예. 제 방에도 떼놨어요, 감지기. 네. 위층에서 너 쿵쿵거리면 그냥 쇼트 시켜버리고요. 네.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지기 회로가 단선이 되면 자, 고장 표시가 나야겠죠? 수신기니까. 자탐이면 수신기입니다.
예, 수신기에 고장 표시가 나야 되고 그 회로에 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감지기가 이렇게. 예, 얘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감지기들은 예,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예, 갖추도록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예, 뭐 얘네는 뭐 없죠. 예. 그 다음에 복층형 구조인 거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소방시설은 항상 층마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복층형 구조인 경우는 출입구가 없는 층, 예, 거기는 층으로 안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도 예, 됐고요. 자, 비상방송 설비. 자, 확성기, 스피커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2점으로 이렇게 내기도. 자, 아파트 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이면 2와트. 자, 그러면 야, 비상방송, 우리 일반 비상방송 실내는 얼마입니까? 1와트? 네. 실외는요? 네, 3와트.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에 나오는 비상방송은요? 2와트. 창고시설에서는요? 네, 이렇게 비교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창고는 시끄러우니까 더 크게. 공동주택은 1와트면 좀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네, 2와트.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와트.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기구. 몇 층부터 들어가죠? 3층부터 네, 10층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를 하래요. 피난기구. 뭐 왕관기가 대부분 들어가겠죠? 아니면은 우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있죠? 뚜껑 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피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수직 피난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피난기구에 엇갈리게 설치하여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아파트는 창문이 다 이렇게 똑같잖아요. 위치가. 예, 그러면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예, 이렇게 해서 엇갈리게 설치하면 예,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호.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 안전 매트를 추가로 설치를 하래요. 그러니까 세대에다 왕관기 넣고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면 공기 안전 매트를 하나 이상을 추가를 하래요. 플러스 해주래요. 예. 근데 제외 조건 있죠?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으로 수직으로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추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피난기구도 네, 세 가지 기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방송 설비 가져가야 되고 네, 피난기구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갓 복도식 공동주택은 옆집을 때려가지고 그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예. 수평이나 수직으로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는 세대 안에다가 피난기구를 안 해도 되고 그죠? 예.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어때요? 대피 공간도 있죠, 이렇게 이 안에 그죠? 대피 공간. 그 다음에 뭐 크게 없고요. 기술 기준 다 똑같죠? 예.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예. 자, 소장님들 맞죠? 여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예. 얘네는 뭘 설치 추가하라고요? 공기 매트, 안전 매트를 네, 추가해서 놓으래요. 150세대 이상 승강기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 집중 난방이 들어가는데 150세대 이상 뭐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거침없이 발코니. 얘도 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어떻게 돼 있으면 우리가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예. 그죠? 요 네 가지 기준. 건피방에 들어가 있고 건축법에 들어가 있는 시행령에 예, 얘도 네 가지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나올 것 같아요. 자, 공동주택의 유도등.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누구랑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되면 우리 유도등 일반 유도등의 그 소중대 유도등 표 있죠. 자,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 있잖아요. 그죠? 카바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형 뭐 11층 이상 뭐 지하층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중형에다가 얘가 어디 들어갑니까? 중형 주차장에는
예, 중형이 또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세대에다가 소형, 그러니까 피난군 아파트는 소형, 근데 세대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준. 그다음에 대형은 어떠나요? 옥상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의 대형. 근데 하지만 옥상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공간이면 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뭐 유도등 적용하지 않을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게 요겁니다. 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옥상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 대상입니다.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네, 옥상에 도망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각 동의 옥상 출입문에는, 이게 주택관리법이 주택 건설 기준에 의한 규정을 찾아보니까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 비상용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다만 대피 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관리사가 되시면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는 연면적이 다 넘으니까 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피 공간이 없으면 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강제 규정입니다. 이거. 그죠? 경찰에서는 어때요? 옥상 막으라고 닫아놓으라고 하고, 소방에서는 열어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절충한 게 요거죠.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네. 얘도 수신기에 다 뜹니다. 열려 있으면. 네. 그다음에 뭐 유도등 뭐 기준도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죠? 예상 문제. 요거요? 저는 안 쓸 겁니다. NFPC 303 네, 5조 사망 6조 제1호 감옥 기준. 요런 거죠? 화재 안정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해도 뭐 틀렸다고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쓰고요. 예, 가능하시면 쓰고. 근데 불가능한 이거는 절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성능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예, 머리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조명 등 거실의 각부터 복도, 계단, 그 밖에 통로에 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있죠. 다만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한 개 이상 네, 비조를 설치를 해달랍니다. 자, 얘도 별거 없었고요. 자, 부속실 재현 설비. 자, 부속실 재현 설비를 성능을 확인을 해주래요. 주기적으로. 이제 이것도 법으로 만들어지겠죠. 뭐 2년에 한 번이든 뭐 1년에 한 번이든. 부속실을 단독으로 재현하는 경우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염 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부속실, 여기가 옥내, 여기가 계단실. 자, 그럼 어떻게 하래요? 어디만 열고 가능하대요? 자, 옥내 출입문만 여기만 이렇게 열어놓고 방염 풍속을 측정을 하래요. 이렇게 방염 풍속을 여기서 나오는 거를 여기는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댐퍼가 여기 있잖아요. 급기 댐퍼가. 급기 댐퍼 있고. 자, 여기서 막 바람이 불어요. 자, 여기서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밀고 이쪽도 밀겠죠. 자, 얘는 우리 출입문에서 봤을 때 얘는 무슨 역일까요? 개방력일까요? 폐쇄력일까요? 얘는. 그죠? 얘는 폐쇄력의 입장으로 봐야 되고요. 얘는요. 그죠? 개방력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때 폐쇄력의 110뉴턴, 개방력의 우리 몇 뉴턴? 예, 110뉴턴. 폐쇄력은 따로 없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도어 클로저에 뭐 그거 다 플러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 얘 출입문을 열어놓고 이제 방염 풍속을 측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차압이 얼마입니까? 네, 스프링클러가 다 들어있으면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일 때는 차압이 얼마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쪽 출입문만 열어놓고 방염 풍속을 측정을 하는데, 우리 방염 풍속 측정도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군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0.5, 0.7, 뭐 0.5 맞는지 예,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었죠. 방염 풍속이요? 그렇죠. 그렇게 다 여러 곳에서 측정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이게 그 층만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세대가 막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측정의 의미가 떨어져요. 풍속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 층만 해서 양쪽 다 열어놓고 쟀었죠. 예.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설치 기준. 자, 층마다 설치를 하래요. 역시 소방시설은 층마다. 근데 알고 있죠? 아파트의 1층과 2층, 피난층과 그 직상층 정확하게 명시가 이번에 돼 있네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의 방수구 설치. 두 개 있으면은 그중 한 개의 계단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아이도? 그 방수구로부터 수평거리 50m. 그러면 우리 연결송수관 설비를 들어가 보면 지하층 뭐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면은 몇 미터마다 놓습니까? 네, 25m. 그 계약국 기준을 잘 또 맞춰 주셔야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50m를 초과하는 경우 방수구를 네, 추가로 설치를 하래요. 이거는. 그다음에 쌍구형. 근데 아파트 용도는 단구형.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는 여기에 뭐가 또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고 그죠? 예. 네, 방수구가 두 개. 쓰면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기준도 그렇게 돼 있었죠. 그다음에 송수구는 동별로 동마다 설치하고 통행이 접근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방수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수구가 나와. 그죠?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방수구 설치 기준도 네,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4개라서 네,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펌프의 토출량 우리가 알고 있는 거 2,400, 계단식은 그거의 반인 1,200. 그다음에 그러니까 3개까지는 요거죠. 4개가 되고 그럼 얼마를 추가해야 합니까? 얘는 800. 계단식은요? 예, 400을 추가를 해서 들어간다는 거. 예, 가산을 해줘라. 얘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비콘. 얘하고 똑같죠. 방수구에 맞췄었죠. 계단의 출입구, 부속실을 포함하며 2개가 있으면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로부터 5m 이내에 비콘 설치. 그다음에 50m, 얘도 25m 그 지하의 규정이 있었죠. 네, 걔도 같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하고 또 봤던 거고요. 끝이죠? 네, 비콘까지죠. 네. 자, 어떻습니까? 나올 만한 것들이 예상이 되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뭐가 이쪽에 있고 뭐가 이쪽에 없는지. 자, 이렇게 하고요. 좀 쉬었다가